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목요일입니다.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면 내일이면 사실상 국정감사가 마무리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민생 현안들이 묻히고 있다. 정책국감도 실종됐다. 자, 이러면서 야권의 공세를 방어하고 있는데요. 일견 맞습니다만 국민의 눈에는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권 실세 개입 논란과 맞물린 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 갈수록 점입 가경인데요. 이 와중에 뉴스가 또 있습니다. 20대 총선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몇 시간 후면 만료되는 거죠. 예상대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면서 야권은 편파적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을 연결해봅니다.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도 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또 정경련 해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요. 법인세 인상 논란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이야기들을 조목조목 물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먼저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 뉴스 브리핑. 자, 지난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늘 밤 자정까지인데요. 자,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의 지도부를 기소하면서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야당이 검찰 기소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자정까지죠. 오늘까지 현재 기소된 사람을 보면 여야 모두 33명입니다. 네. 새누리당 12명, 더불어민주당 15명, 네.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에서 누가 또 검찰이 누구를 또 추가 기소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윤호중 정책위 의장 그리고 네. 4선 이상 중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12명 중에 공교롭게도 친박계라고 분류되는 의원은 딱 한 명 있습니다. 네. 여당 내부에서도 볼멘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 선거사무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때문에 그리고 어제 이미 보도에 나왔죠. 최경환, 윤상현, 네. 현기환 전 네.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맞아요. 사람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야당에서 편파적이다라고 해서 반발을 하는 거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오늘 하루 꽤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반응들이 나왔나요? 예, 일단 좀 야당 오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내에 긴급 최고위원을 열었죠. 그래서 이름이 좀 깁니다. 비선실선 국정농단 편파기소 대책위원회를 설치를 의결을 기네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위원을 누구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좀 남아 있고요. 일단은 이 위원장은 전해철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의문도 냈어요. 지도부를 무더기 기소한 이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 전국을 돌파하겠다는 선전포고인데 우리는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해서 추미애 대표 역시 박근혜 정부의 야당 탄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추미애 대표 기소 내용도 뭐냐면은 광진구에 동부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거 전에 4.13 선거 전 3월 말에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도록 했다라고 당시 지법원장한테 약속을 받았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새누리당 정준길 후보 측에서 허위사실이다 해서 추미애 당시 후보를 검찰에 고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유포 혐의로 지금 추미애 대표가 기소된 상태죠. 네. 지금 야당은 오늘 정말 벌집 쓰신 듯이 난리가 난 걸 이제 여러 가지 소식으로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검찰 기소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게
또 그러면 친박, 비박, 개파. 그렇죠. 갈까요? 지금 뭐 그런 조짐은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비박계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초선 의원 이철규 의원 강원도 동해 네네. 삼척 지역군데 경찰 출신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두 군데 다녔어요. 보니까 통화를 네. 해보면은 집안 형편상 아. 그 당시 북평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집안 형편상 수도권으로 이사 와서 고3 때 그 당시에 군대를 가게 됐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졸업을 안 하고 갔던 네. 거죠. 그리고 군에 갔다 와서 다시 고등학교를 다녀서 성남에 있는 당시 뭐 신설학교를 다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방송통신을 나와서 네. 경찰청 정보국장도 하고 경기지방경찰청까지 했는데 본인이 고등학교를 안 나왔으면 어떻게 공직생활을 수십 년간 했겠느냐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 전혀 문제가 없었던데 이거를 허위 학력이라 그래가지고 기소를 한다.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흥분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다른 뭐 비박계 인사 한 사람은 지역법원장이 본인을 지역 선관위원장이 서면 경고를 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의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은 그 해당 지역의 법원장이 맡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검찰이 다시 기소를 했다. 납득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12명의 의원, 그중에 이제 국회의원 해당은 10명이고 뭐 네. 참모진들이 기소된 것도 있는데 네. 강석진 의원 한 명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호 전 의원이 한마디 했죠. 네. 검찰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는 일반적인 국민 상식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한마디 또 거들었죠. 그러니까요. 어제 안 그래도 저희 새남자의 정치수다에서는 이게 물론 경계선에 있는 사안이라 무혐의로 볼 수도 있고 이걸 기소할 수도 있고 그것은 검찰의 의지인데 결국 이제 여야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통계적 편향성이 있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또 흥미로운 것은 여당 내에서까지도 편파적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국감 종반전에 여야가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선거 문제가 또 하나 더 날아왔으니 결국은 전국은 더 얼어붙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네. 연말 예산 정국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네. 야당은 이 중심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라고 해서 타켓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오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군데를 탐문한 결과 우병우 수석의 작품이라는 것이 중복적으로 확인됐다라고 네. 하면서 민정수석의 개인적 감정으로서 야당과를 전면전 선포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걸 뭐 또 증거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은 좀 굉장히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을 하려는 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쯤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있는데 이 문제를 계속 어떤 화력을 집중시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 표현을 쓸 것 같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야당은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행명령이나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국민의당은 이 청와대 예산 연말에 이제 정부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청와대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래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어떤 형태로든 지금 야당 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른바 미르나 K스포츠 네. 의혹에 대해서 본인들이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 수준을 넘어서서 본인들이 어떤 증거 자료를 해가지고 이른바 결정적으로 올가맬 수 있는 거를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의혹 제기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을 지목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이제 어떤 전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죠. 자, 야당이 이런 좀 강한 움직임인데요. 새누리당은 어떤 반응이에요? 새누리당은 일단은 법치주의에 검찰이 한 건데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야당이 야권이 특히 반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으로 생떼다. 이렇게 해서 야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다수가 기다리면 먼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응, 이 공세적인 네. 입장을 취하는 거죠. 자, 이제 사상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예. 지금 이 문제가 이제 공직선거법이 내년 3월 31일까지 네. 이 대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리면은 내년 4월 12일 날 네.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재선거가 치러지고 나면은 다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고 대선 앞두고 그렇죠. 이른바 진영이 새로 짜여질 수 있는 이런 정치 수순을 밟아가겠죠. 자, 다음 주에 국감 마무리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